한 해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국토진흥원이 지원액 대부분을 수도권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집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파괴하는 야합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혁신안을 가결하면서 당의 혁신 작업이 빨라지고 전북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국토진흥원은 한 해 4천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원액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전북에 대한 지원은 아주 적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안에 자리 잡은 대형 풍동 실험센터입니다.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 해상 교량과 건물 등의 내풍 성능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다음 달에 준공하는 도시재생 거점센터입니다. 철거가 아닌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국토진흥원의 한 해 예산은 4,5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지원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 지원한 1조 1,700억 원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 무려 47.7%를 몰아줬습니다. 대전에도 16.9%를 지원하는 등 90%에 가까운 연구개발비를 수도권과 대전에 지원했습니다. 반면 전북에 지원한 예산은 1.3%인 149억 원에 그쳤습니다. 국토진흥원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수도권과 대전에 몰려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연구기관들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약간의 그런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되는 연구개발비 불균형은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특정 사기업이 만든 시설은 다른 국가가 공유하기, 다른 기관들이 공유를 하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건설을 해서 모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까지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려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비마저 편중되면서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기업은 징계나 정리해고가 아닌 방식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안은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일반 해고 도입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임금 피크제 등 취업 규칙을 바꾸는 것도 기존보다 쉬워집니다. 고용 안정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들, 고용 조건들을 지금 모두 다 지금 포기시키게 하는 그런 강제 조항들을 이미 다 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집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파괴하는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한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삭발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민주노조를 지켜왔고 싸워왔던 우리 이번에 막지 못하면 한꺼번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총파업을 포함해서 모든 동력을 포함해서 민주노총은 오는 주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과 박근혜 정부 퇴진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조금 올랐고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을 보면 전북대가 6.29대 1로 지난해와 비슷했고 군산대는 5.5대 1로 1%포인트, 원광대는 5.52대 1로 1.8%포인트 올랐습니다. 학과별로는 전북대 역사교육과가 31대 1,
원광대 경찰행정학과가 36대 1 등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합니다. 전라북도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27억 8천만 원을 들여 CCTV가 없거나 카메라 화소가 낮은 어린이집 1,625곳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은 관련 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주류가 퇴장한 가운데 박수로 당 혁신안을 가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돼 당의 혁신 작업이 빨라지고 전북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10차례에 걸쳐 발표된 혁신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현역 의원 20% 물갈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지지도 여론조사와 공약 이행 평가, 선거 기여도 평가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한 뒤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합니다. 선거 기여도 평가는 10%로 많지 않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에게 단체장을 빼앗긴 곳의 국회의원, 즉 이춘석, 전정희, 최규성, 김춘진, 박민수 의원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 20% 물갈이 원칙이 적용되면 전북에서는 적어도 2-3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강한묵 전 임실군수처럼 단체장이 중도 사퇴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해당 지역의 지역구 공천을 포기합니다.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의 공천권은 중앙당에서 도당으로 넘어옵니다. 또 도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선출직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이익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비주류에 속하는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략공천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가지고는 상당히 내년 총선 쉽지 않다고 봐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어렵게 통과했지만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당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역구별로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지난 2012년 총선의 사표 비율이 46%라며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4개 시군을 추가해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면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나치게 넓은 선거구 획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민생 119 본부 출범식을 갖고 그 첫 순서로 소상공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운천 민생 119 전북본부장은 내년 총선까지 한시적으로 민생 119 본부를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들은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사 대립으로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버스 회사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만 커지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 대표들은 낮은 요금과 불합리한 적자 노선을 버스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에 준공영제를 즉각 도입하자고 말했습니다. 준공영제가 우리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는 어떻게 펴나갈 길이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어져서 불어나가는데. 민영과 공영의 중간인 준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고 회사의 손실을 모두 메워줍니다. 회사는 차량 운행과 관리 등만 신경 써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을 보면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과 인천 등 전국 6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모두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행 10년째인 대구는 첫 해 413억 원이던 손실 보조금이 올해는 1,0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중공영제 손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좀 투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퍼준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중공영제 도입 요구에 앞서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경영 능력을 증진시킬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태도입니다. 전주시는 중공영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 후에나 생각해볼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풍남문 광장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사전 접수를 거쳐 풍남문 광장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허가하고 주변 상인 등의 의견을 들어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풍남문 조망권을 확보하고 소음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풍남문 광장에서 각종 행사를 제한해 왔습니다.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시가 세계문화유산 협의회 회원도시가 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공주시, 부여군과 함께 새 회원도시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에 가입한 국내 도시는 모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철로 주변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월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열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도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100여 미터.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소음을 발산합니다. 열차가 지나가게 되면 자다가도 너무나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민들도 못 자고 저도 역시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열차가 지날 때 직접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순간 최대 소음이 89dB까지 올라갑니다.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는 설치 기준인 60dB보다 1.5dB이 낮아 설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방음벽 설치 기준이 최대 2시간을 측정한 값의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순간 데시벨은 한 89.2 정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등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안 맞는다 해서 지금 설치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전북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은 91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 가운데 기준치를 넘는 12곳에 대해서만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한돼 있고. 철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방음벽 설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 7월 전북에서 3억 6천만 원의 기초생활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의 분석 결과 군산과 부안 등 4곳에서 시스템 오류로 800여 명이 3억 6천만 원의 기초생활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역정책설명회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육아휴직제와 아이돌봄 서비스, 유연근무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예술인 총연합회 전국 대표자 대회가 전국 시도회장단과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전주에서 열립니다. 예총 대표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한국 예총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북 도림미술관과 한옥마을 등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JTB 전주방송의 9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진단이 지역의 의제 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출연자를 더욱 다양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JTB 전주방송 신효균 사장은 위원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서
시사진단이 전북발전의 공론회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노인들에게 달팽이즙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43살 장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충남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모집한 뒤 달팽이즙을 의약품으로 속여 시중보다 6배가량 비싸게 팔아 550명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